그러니까 원래 그런 스타일이지. 인재영입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는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인재영입 위원장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 나쁜 컨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왜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임을 하려고 했을까? 그럼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이잖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예.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님, 뭐 지금 뭐 국민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철규 위원장이 와가지고 좀 비판 좀 그만하시고 저희 공천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거랑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겸 인재위원장이 이현주 의원님 우리 공천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 공천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의 신뢰성, 권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같이 겸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아까 뭐 두 분이 분석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을 유임시킨 거는 원래 하던 일도 있었고 인재영이 본인이 막 이렇게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원래 인재영입 위원장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네. 그냥 그 일 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실무적인 일들은 어차피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하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어요. 다 그러네요. 예상했던 거고. 그러니까 다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그래도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이 됐으니까 검사 공천을 맡겠다. 아니 그게 지금 그건 아까 기대를 하면 안 이야기한 된다니까. 허황된 기대 아니에요? 그런 저도 기대를 기대라고 좀 근데 생각하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네. 지금 너무나-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100여 명 정도가 내려와 있잖아요. 대통령실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더 많아요. 인재영입을 또 해요. 그럼 제가 또 3배수잖아요. 따지고 보면. 3배수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아니 저 비례도 있으니까. 비례 대부분 내 생각에는 아니, 그 비례를 위성정당 아니 비례. 비례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병립으로 가면야 비례겠습니다만. 위성정당 비례가 위성정당 있죠. 하겠죠. 비례도 아니, 국민의힘이 300석을 하지 아니 않는 이상 다 되지도 않을 텐데. 국민의힘은 20명. 처음부터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 자기들이 인재 영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또 탈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인재 영입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인재 영입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아니 하는 그리고 거지. 이제 기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나 이런 러시를 막기 위해서 왜 12월 달을 이렇게 한시로 하고 뭔가 공공기관장들이랄지 많이 임명하지 않은 어떤 자리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돌았으니까요. 뭐 그거야 뭐 네. 여당에서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건데요. 뭐 근데 사실은 솔직히 네. 그동안에 그러면 영남 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단한 역할을 국회에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분들 꼭 있어야 돼, 필요해. 있어야 되냐. 이제 만만한 건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날린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렇긴 해, 또. 별로 그렇게 예를 들면 장제원 날렸어요. 예. 그죠? 김기현 뭐 어떻게 될란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표에서 날렸는데 네. 뭐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 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걸 또 문제는 혁신으로 뭐냐면 이야기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포장을 그렇게 하는 네. 거고 다만 문제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검사, 더 판사, 심할 이렇게 거라는 해서. 거지. 아. 이 줄 서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화를 스스로 한 아시아에서 정말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국회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권력기관 출신들이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너무 다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현주 의원님의 저 말씀에 동의를 하고 참 더 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현재 뭐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스승, 판사, 뭐 법조인 출신 이런 분들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럼 이게 뭘까 도대체? 정치의 사법부 예속화?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 사법부 예속화도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 왜냐하면 대법관 임명이랄지 이런 거는 또 그런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아니 차라리 판사들은 조금 전 덜하다고 보는데 네. 그 중립적이라도 하니까. 근데 검사, 경찰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냐?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들 원래 국회의 역할이 뭐예요? 견제. 이 행정부라든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왜냐면 국민이 다 맞아요.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감시하고.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가 있고 예산안 심의하고 법을 여기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견제해야 되는 자리에 견제 당하는 사람들의 대빵들을 갖다 놨어. 그러면 이 이건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거죠. 예. 사법부도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대법관이랑 이런 다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상당히 행정부에 예속화돼 있는 굉장히 문제 있는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진짜 이제 입법부, 저는 입법부가 그래도 우리가 시민혁명에서 보면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시면요.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는 의회예요. 의회. 그게 꽂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컨대 이런 거죠. 시민혁명을 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했는데 거기 왕당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하고. 근데 이제 평민들이 의회를 구성을 했어. 시민들이. 근데 그 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족들인 거야.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이게 지금